네, 그래서 이 대회에서 빗번짐 영상을 이렇게 인풋으로 반영을 하고요. 네, 유닛 구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웃풋 영상은 빗번짐이 개선된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과 실제 이제 정답이 있겠죠, 위에? 네, 잘 안 써지네요. 네, 정답이 있으면 이 정답과의 차이, 손실값을 반영을 해서 그 손실값을 가지고, 그 로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요.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는 파트, 네, 사용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예를 들면 파이토치를 비롯해서 이제 사용할 패키지들을 불러오는 게 이제 시작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정의를 합니다. 학습할 데이터셋, 검증할 데이터셋을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섞게 되면은 치팅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테스트 셋의 네,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섞이게 되면 밸리데이션을 할 때 성능이 좋게 나오겠지만은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보드 제출을 해서 리더보드 성능을 볼 때 얼라인이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과 검증 데이터셋을 분리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어요. 네, 디폴트로 사용하는 건 보통 많은 경우 10의 마이너스 3승 러닝 레이트 적용을 많이 하죠. 네, 그 밖에 이제 에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초기 설정 값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3000 바이 2000 이상의 굉장히 큰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한 번에 이제 모델로 투입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기는 굉장히 GPU, 컴퓨팅 파워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GPU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좋은 GPU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멀티 GPU 환경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학습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로 큰 이미지는요. 그래서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서 256x256의 크기로 절삭을 하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속도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오픈CV를 이용을 해서 JPEG 이미지를 불러오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에 투입을 시킬 때는 결국에는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환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JPEG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인버스 DCT 과정을 거쳐서 네,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픽셀 값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JPEG 압축된 이미지로부터 픽셀 값을 복원을 하고 이걸 또 이제 넘파이로 변환하는 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학습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량이 좀 늘어나겠죠. 네, 저장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하면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에서는 256x의 256 이미지를 8비트 0부터 255까지의 값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픽셀 값들이 RGB 채널별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채널별로 8비트만 있으면 이 값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8비트 R 8비트, G 8비트, B 8비트 총 24비트의 네,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델 학습 단계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만들어놨던 픽셀 값을 0부터 2호까지 이 픽셀 값을 정교화를 합니다. 0부터 1까지로 정교화를 해서 모델 학습을 수행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 증대로는 랜덤 로테이트 90 네, 90도를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픽셀의 값의 변화는 없고요. 방향만 바뀝니다. 방향만 바뀌어요. 근데 90도가 아닌 뭐 예를 들면 30도, 45도, 60도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약간 틀어지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이미지 구조 자체는 이제 픽셀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의 회전을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을 중간에 약간 틀어내게 되면은 이 그리드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들이 생겨요. 그럼 이 빈 공간들을 메꾸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을 과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미지에 가해지는 왜곡들이 크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미지에 대한 왜곡 없도록 랜덤 로테이트 90도
그리고 horizontal flip, 좌우 전환이죠. 그리고 vertical flip, 상하 전환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증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을 처음 진행을 할 때 통상적으로 처음 베이스라인을 작업할 때는 이 정도의 데이터 증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증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픽셀의 왜곡이 없죠. 방향만 바뀝니다. 좌우로 변한다고 해서 그 픽셀 값 자체 값이 200이었던 게 255가 된다든가 하진 않잖아요. 방향만, 위치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 증대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증대 방법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갈 때는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적합한 데이터 증대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메인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도 진행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 모델을 정의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놓은 베이스라인 코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사용한 오토 인코더 구조는 유넷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넷. 그리고 인코더 구조는 레즈넷. 네. 그리고 레이어 개수는 101개. 러너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는 이제 101개의 레즈넷. 상당히 이제 깊은 네트워크죠. 여기서의 이제 피처를 생성하는 피처 이스트랙터 파트만 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뒷단에 있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은 빼고 앞단에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피처 추출기 영역만 가져다가 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인코더 역할은 입력 이미지를 이용해서 판별에 용이한 그런 피처들을, 압축된 피처들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최적화 방법은 아담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이제 코드고요. 파이토치에서는 아담 W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실제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반영을 해서 이 웨이트 디케이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L2 레귤라이제이션 정교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결국에는 내가 학습시켰을 때 그 파라미터, 특정 학습 파라미터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파라미터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그게 또 오버피팅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오버피팅의 경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웨이트 디케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인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그 웨이트 디케이의 이 수치 값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개선 버전으로 아담 W라는 옵티마이저가 등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논문상에서 이제 아담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로 사용을 할 때는 아담 W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이고 웨이트 디케이를 반영하는 이 파트만 개선된 옵티마이저입니다. 여덟 번째로 손실값과 평가지표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RMSE.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한 손실값은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을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루트를 제외한 이제 민 스퀘어 에러 측면만 놓고 보면 L2 로스에 해당하죠. 평가지표는 PSNR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한 그 손실값 측면을 살펴보면 L2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네, 2차 함수 형태를 따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녹색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들을 살펴보시면은 L2 같은 경우는 네, 차이값이 얼마 나지 않는 구간부터는 굉장하게 로스 값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손실값이 커지죠. 그래서 이 L2 로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을 개선시키는 작업에 이 L2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혹은 영상을 생성하는데 합성 영상을 만드는데 이 L2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웃라이어
어떤 튀는 픽셀들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튀는 픽셀들이 줄어든다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는 값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로스를 세게 반영을 하죠. 네, 굉장히 높은 로스를 반영하기 때문에 튀는 값들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를 굉장히 억누르는 효과가 있으면서 네, 차이값이 얼마 발생하지 않은 네, 이런 구간 한번 살펴보시죠. 차이값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손실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블러리한 약간 희미한 그런 특성들이 생깁니다. 픽셀을 복원할 때 지금 푸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영상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개선시키긴 하는데 블러리한 영상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푸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L2 로스보다는 에런 로스가 좀 더 적합한 손실값이긴 합니다. 에런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 네, 앱솔루트 에러죠. 차이값이죠. 네. 차이값은 이제 절대값을 취한 손실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값이 튀는 거에 대해서는 L2보다는 조금 낮은 로스를 반영을 하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조금 더 생성되는 특성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거의 이제 손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까운 픽셀 값들을 만들게 됐었을 때도 여전히 그 픽셀 손실값이 낮아지는 그 기울기가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표현이 중요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에런 로스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케이스이고요. 이런 로스들을 또 결합해서 확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로스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밑에 있는 스무드 에런 로스 같은 경우는 에런 로스와 L2 로스의 약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네,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주변에서는 마치 L2 로스 같은 특성을 보이고 네, 그 외 파트에 대해서는 에런 로스 같은 특성을 보이죠. 네, 이처럼 이제 다양한 로스 펑션들을 사용을 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 네, 어떤 로스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성능 개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학습 및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에서 최고 모델들, 최고 성능 모델, 베스트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추론 결과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리더보드에 그 점수가 찍힐 테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추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인퍼런스인데요. 데이터 입력값에 대해서 모델의 출력값을 생성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로 살펴보면 피드 포워드 과정이에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네, 이 이미지를 피드 포워드를 해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피드, 네트워크에 이제 먹이는 거죠. 그리고 전방향으로 순전파한다라는 의미로 피드 포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입력값을 피드 시키는 겁니다. 피드 시키고 네트워크를 이제 포워드 시키는 거예요. 피드 시켜서 포워드 시키면 결국엔 출력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출력값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과 차이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백워드를 하면서 결국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죠. 이게 이제 인퍼런스 과정이죠. 피드 포워드와 백워드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인퍼런스는 백워드 과정이 제외가 된 겁니다. 네, 입력값 피드만 시키고 포워드 시켜서 결과값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실험 결과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타겟이 정답이에요.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타겟과의 차이값을 PSNR을 측정을 했을 때 21 정도가 나왔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차이값을 가지고 이제 PSNR 측정을 했을 때 28,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두 번째 케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풋과 타겟 간의 PSNR을 측정을 했을 때 21, 네, 만들어낸 개선, 빗번진 개선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퍼런스 시켜서 만들어낸 결과값과 이 타겟 간의 PSNR을 계산을 했을 때 26. 그래서 전반적으로 PSNR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이제 실질적으로
성능을 측정해야 되는 대상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결과를 뽑아 보면요. 인풋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낸 빗번짐 케이스를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런 형광등부터 시작해서 차에 있는 이런 빛들에 대해서도 많이 빗번짐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살펴보도록 하죠. 매장인데요. 반스의 ABC 마트의 이제 이미지네요. 매장을 촬영했을 때 이런 빛에 대해서 인풋 이미지는 굉장히 빛번짐이 심했는데 많이 완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각각의 빛에 대해서도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많이 뛰어나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베이스라인을 그럼 이제 어떻게 개선을 시키면 좋을까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러닝 레이트를 비롯해서 에포, 학습 횟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오버피팅 정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웨이트 디케이를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드랍아웃의 정도를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모델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안입니다. 베이스라인으로 레즈넷과 유넷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 구조 자체를 이제 조금 더 깊은 네트워크,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모델로 변경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풀고자 하는 이 문제와 관련된 소타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스케줄링을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학습률을 고정하지 않고 이제 코사인 어닐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담금질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냉각시키는 거예요. 높은 학습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걸 이제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어닐링을 하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웜업을 시킨다든가. 그 말은 시작할 때 학습률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루는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 이 레즈넷 같은 경우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습된 가중치를 가지고 시작할 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지넷으로 미리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풀고자 하는 그 대상 이미지가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분포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런 조금 상이한 그런 도메인의 그런 차이를 학습에 반영을 하기 위해 시작할 때부터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은 너무 높은 손실값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그동안 학습시켰던 파라미터 값들이 크게 변화합니다.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웜업 러닝 레이트를 낮춰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높이고 웜업 점차적으로 높이고 쭉 학습시키다가 이렇게 어닐링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겠죠. 그에 대한 내용이 스케줄링 파트입니다. 그래서 웜업으로 학습률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였다가 쭉 학습을 시키다가 이제 코사인 함수 형태를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웜업과 코사인 어닐링을 둘 다 반영하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런 형태의 학습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률을 낮춘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풀어야 되는 그 문제에, 이런 형태의, 로스 서페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케이스가 이제 로컬 미니마가 되겠죠. 로컬 미니마에서 넘어서 글로벌 미니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높은 학습률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학습률이라는 건 결국은 스텝 사이즈잖아요. 한 번에 학습할 때마다 이터레이션마다 얼만큼 이동할 건지 그게 바로 이제 학습률을 의미를 하는데요. 시작할 때는 높은 스텝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기겠죠. 그 순간들이 이제 초기에는 스텝 사이즈를 키워서 로컬 미니마를 벗어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고 충분히 학습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습률을 낮춰서 디테일하게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습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들이 어닐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학습률을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는 학습률을 점차적으로 낮춰서 디테일하게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모델 앙상블입니다. 네, 한 개 이상의 다양한 모델들을 결합해서 마지막에 완전 연결층을 추가하거나 혹은 SVM SVM을 추가를 해서 이진 분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모델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이제 피처들을 뽑아요. 네, 첫 번째 피처, 두 번째 피처, 세 번째 피처, 뭐 네 번째 모델의 피처.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피처들을 가지고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둬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혹은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들을 가지고 영상 복원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상 복원 케이스죠. 여러 개의 모델들을 가지고 중간단에 피처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피처들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네, 복원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로 손실함수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 네, 민스퀘어 에러 로스를 사용하는 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네, 그 밖에 이제 꼭 에러 로스가 정답은 아닙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로스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는 이런 퍼셉추얼 로스,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퍼셉추얼 로스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데이터 증대 방법 변경하는 것도 있겠죠. 컷아웃, 네,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에서 일부분의 영상을 이제 제거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컷 블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리드 드랍아웃, 그리드를 쳐서 일부의 그리드를 날려버리는 드랍아웃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 증대 방법들은 아규멘테이션즈 패키지를 활용하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학습 이미지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256x256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라인은 좀 더 큰 해상도, 예를 들면 올리 해상도를 사용하면 물론 이제 GPU 컴퓨팅 파워가 따라줘야 되겠지만, 네, 충분히 이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GPU 스펙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큰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더 많은 입력 정보를 활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올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델의 이제 최종 성능보다는 올리로 키웠을 때, 혹은 1024로 키웠을 때, 혹은 그 이상으로 키웠을 때 점차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GPU 본인의 그 GPU 스펙이 받쳐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단편적인 사례들입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개선 방법들이 존재를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중에서 이제 소타 모델을 반영하는 사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대회가 진행되는 시기 때쯤에 이제 2021년도 12PR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컴퓨터 비전 쪽에 이제 탑티어 컨퍼런스죠. 네, 올해 열린 컨퍼런스고요. 이 Half Instance Normalization Network for Image Restoration, 요 논문 같은 경우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이 이미지 복원 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영상 빗번짐 개선이고 영상 복원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부 주제로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블럭은 요 Half Instance Normalization 블럭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이제 레시듀얼 블럭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블럭이고요. 레시듀얼이라는 게 결국에 입력 피처 맵이 있으면 이 입력 피처에 대해서 이렇게 뒷단으로 바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넘기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레이어는 레지듀얼, 차이값, 그 잔차값만 학습하는 잔차 학습 방식을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 피처를 이렇게 네, 원바이 원의 컨볼루션을 거쳐서 스킵 커넥션으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피처들은 그 차이값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를 깊게 쌓아도 네,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네,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이 구조를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레지듀얼 블락을 중간에 하프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이 더 개선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아이덴티티 매핑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고, 네, 인풋을 그대로 보내고, 절반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이미지 샘플 그 피처맵 각각의 채널마다 노멀라이제이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반씩 하프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피처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 개선 영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왼쪽에 이 저품질 영상, 노이즈가 상당히 꼈고, 네, 카메라 흔들림이 심하게 발생을 했고, 포커싱이 이제 제대로 포커싱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흔들림인 거죠. 흔들림에 대한 이제 보정 능력. 네, 이건 이제 B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굉장히 인위적인 이미지이긴 합니다. 네, B가 심하게 내려서 사실상 물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열화된 저품질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활용을 했어요. 실제 논문의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왼쪽에 이런 흔들림에 대해서 상당히 고품질로 복원이 됐고요.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복원을 했습니다. 이 소타 모델을 반영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상 다른 파트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트워크 파트만 변경을 했고요. 네트워크 파트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유넷과 레즈넷 101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하이넷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번짐에 대해서 굉장히 빗번짐이 깔끔하게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부분 코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렸으니까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빗번짐 심한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빗번짐 개선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